남성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들의 임금 격차 70년대에 비해 더 벌어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만들고 좀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혼자 하면 놀이가 되고 함께 하면 문화가 된다라는데 우리 같이 정말 멋진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중년 여성 농업인 연합회 이현주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온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도 얻더민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파프리카 농사 지었는지 몇 년 차 농부인 것 같습니까? 와? 5년? 10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꽤 경력 있는 베테랑 농부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파프리카 농사 지었는지 만 3년, 4년차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아직은 새내기 농부입니다. 예. 제가 파프리카 농사를 처음 시작하고 농업으로 들어갔을 때 제 명함에는 초보 농사꾼 아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년이 지난 지금은 명함 뒤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중년 여성 농업인 CEO 연합회 회장 이현주. 와. 왜 중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핵심 세력 40세에서 65세의 여성 농업인들을 만들었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년 여성 농업인 CEO 중앙연합회장 이현주입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제가 확 바뀌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여자가. 그래도 도시에서는 나름 잘 나가고 또 최고의 소비자였습니다. 그런 내가 생산자로 들어가서 또 여성 농업인들의 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이현주 궁금하죠? 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는 경남 합천에는 가야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산 여신이 산답니다. 예, 혹시 가야산 여신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이현주 씨, 와! 맞습니다. 제가 가야산 여신입니다. 와, 근데 이분은 되게 표정이 뭐야? 네. 제가 농업으로 들어갈 때 친구들한테 야, 나 농사 지으러 가야 돼? 그랬더니 뭐야 도대체? 너 어떻게 네가 농사 지으려고 하길래 제가 왜? 나 가야산 여신하러 가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처럼 뭐야 도대체 금방지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야산 여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저 도대체 뭐야 살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야산 여신이라는 말을 이제 막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 오면 신바람 늘 여자가 사는 곳, 여기 오면 뭐 신나는 곳 이렇게 하다가 가야산 자락에서 여유롭게 꿈꾸고 신바람 나게 사는 여자. 그래서 저는 가야산 여신입니다. 그러고부터 어디 가면 인사를 드리면 아무리 높은 분을 만나도 처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가야산 여신입니다 하면 또 의아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야산 자락에서 여유롭게 꿈꾸고 신바람 나게 사는 여자. 그래서 가야산 여신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막 박수를 쳐주시고요. 두 번째 만날 때는 또 배꼽 밀사를 하세요. 여신님 오셨습니까? 와, 내 자리 나의 어떤 그
자리는 내 모습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농장에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시는데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름은 스스로 만들기에 달렸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 감사합니다. 되게 신바람 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시죠? 네네. 요즘은 너무 신나고 재미나고 그야말로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은 지금의 이현주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근래에 만났는 제가 농업인이 되고 난 후에 만났는 사람들은 예전의 내 모습을 전혀 상상도 못 하세요. 네. 이렇게 신바람 나게 살고 있지만 5년 전에는 저도 참 사는 거에 대해 무의미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뭔가를 잡을 게 없었어.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도 죽음도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 제가 결혼을 해서 살면서 남편이 욕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체격도 작고 사람이 되게 좀 내성적이진 않지만 소심한 그런 성격인데도 욕심이 되게 많아서 항상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남편은 일을 개발을 해서 하면 늘 밖에 나가서 관공서든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하고 그러한 일을 했고 계약서를 해서 딱 저한테 들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직원을 데리고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그러려면 시공팀을 섭외해서 붙이고 또 문서 작업을 마무리해서 돈을 받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역할을 하면서 경영 전반적인 일을 제가 했었었고 사업을 만들고 영업을 하고 하는 일을 남편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낮에는 직원을 데리고 생산을 했었어야 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 주는 거 정말 서류 정말 까다롭거든요. 글자 하나 틀려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새벽 2시, 3시 때로는 알밤을 꼴박 세우면서 그렇게 일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순간이 됐었어요. 2009년도에 어느 날 이제 나도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직원을 두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서 이제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네, 서울에 이제 유명한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올라왔었어요. 네. 그 전에는 저희 신랑은 시댁이 워낙 가족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본인은 40세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건강검진을 다녔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 되게 게으르거든요. 서울까지 온다는 자체도 저한테 익숙치가 않고 또 뭐 그만한 일로 서울까지 가냐고 늘 비아냥거릴 정도로 제가 신랑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나도 나한테 뭔가를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를 아주 멋있는 여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흔히 말하는 그 시대에 유행했는 엣지 있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서울로 건강검진을 하러 왔습니다. 나 스스로한테 선물을 주듯이 다 검사를 하고 이제 와서 일주일 후에 전화 통보를 받기를 했었어요. 이제 일주일이 되는 그날 저녁에 어디는 어떻고요? 괜찮고요? 깔끔하고요? 깨끗하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다 말씀하시고 침을 한번 꼴깍 삼키더니 위 내시경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위암으로 진단 났습니다. 저 나이도 되고 위암으로 진단 났습니다. 혹시 누구랑 옆에 계세요? 이 말도 절대 안 물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이 놀라셨죠? 위암으로 진단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네. 어머 뭐야 나조참이야? 우리 시댁은 가족력이 화려하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시삼촌, 오촌 아재 다 암으로 보내고 낳는 그런 상황이라서 마누라조차 암이라는 얘기를 나 죽고 사느냐는 하나도 이제 궁금하지 않고 마누라조차 암이라는 얘기를 남편한테 어떻게 전하지? 그거야. 어떻게 하지? 그래 막 울고 있는데 새파랗게 식물이 파란 색깔로 올라오고 커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그걸 보는 순간 옛날 어른들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정자 지어놓고 노시잖아요.
농촌으로 가서 농사 짓고 찾아가는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됐는 거죠. 해외에서는 유럽에는 치유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장에 가서 내 마음을 힐링하고 치유받는 거 의료보험도 적용이 될 정도로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가서 녹색을 바라보고 산속에서 산림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녹색을 보고 식물을 키우고 하는 것들이 치유의 힘이었던 것 같고 2010년도에 수술을 하고 그 1년을 쭉 쉬는데 지금 생각하면 운명과 또 같았다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운명과 같았다라고는 생각 드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편하고 저희가 스마트팜 시설을 설비해 주는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늘 나무 온실만 지어주다가 보니까 본인이 자기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나이 들면 이 다음에 내 온실을 한번 가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농장은 400고지 산 꼭대기에 만들어졌는 유리의 성입니다. 농사도 짓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러한 투자를 많이 되고 나니까 돈 벌러 가야 되고 농사는 결국은 제 몫이었겠죠. 농업이 생산되는 현장에 와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파프리카를 설명을 하고 또 제가 여신이잖아요. 이거는 여신 파프리카고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환경이 좋다 보니까 과일이 파프리카가 훨씬 맛있고 당도도 높고 신선도도 오래 가니까 유통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더 이상 채소가 아니야 과일이야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돈도 조금 더 받겠죠. 그렇게 받고 있는데 당당하게 저는 여신 파프리카라고 설명을 하면서 받고 있는데 주변의 여성 농업인들을 보니까 여성 농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여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훌륭한 그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한다라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신바람 나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 하면 놀이가 되지만 함께 하면 문화가 된다라는데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모여서 좋은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여성 농업인들과 다 같이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한 빌딩.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요농 임원들. 농사짓기에도 바쁜 회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정부부금 단체가 되면 어떤 게 1년을 되돌아보면서 사업을 계산도 해보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논도 드리고 내년에 역점 사업으로 뭘 가져갈 것인지 결정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물품 창조도 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중요농 회원이라면 그 정도 하면 좋겠대요. 중요농은 올해로 활동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는 중요농을 알리는 데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요. 5년 이내에 매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참 많은 도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저한테는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중요한 단체 모임에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계획 중인 첫 사업은 꾸러미 사업. 여러분이 아마 오늘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오신 거 있으면 올려가지고 서로 의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꾸러미란 여러 농산물과 가공품을 한 상자에 담은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농산물 종합 선물 세트라고요. 생산자는 유통비가 줄어들어 좋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받아서 좋은 꾸러미 사업. 여러분들이 의견을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게 해서 다양한 물건이 들어가서 충족도 적응하게. 그래서 먹어보면 나중에 재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은 회원들끼리 윈윈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생산한 품목들로 꾸러미를 구성해보는 중요농 임원들.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선보일 계획이라는데요. 부쳐서 먹을 수 있는 고추장과 오이, 깨소금과 이렇게 오이해서 2만 원,
떡국도 지금 전라도 강원도 강원도예요. 알찬 구성의 꾸러미를 위해 전국 8도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모아보는데요. 대한민국 팔도 중년농의 제품을 한 자리에. 소비자는 많은 생산품을 한 번에 맛볼 수 있고 생산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차별화된 중요농의 꾸러미가 기대됩니다. 거의 다 끝났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남았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여자의 변신은 무죄. 어떻게 변할지 또 기대하면서 빨리 이동해 돌아갑시다. 열띤 회의가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중요농. 이사님은 나티 아마 되지신다. 요거 한번 입어보세요. 옷도 다 같이 예쁘게 맞춰 입고 머리띠도 써봅니다. 평소와는 다른 회원들의 모습. 서로 화장까지 손봐주며 단장 중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 오늘 중년농 임원진들끼리 회의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한테 선물 이쁘게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이쁘게 나를 표현해 보려고요. 평소 자신을 돌아볼 새 없이 살아온 중요농 회원들. 중요농 회원들이 예쁘게 꾸미고 사진을 찍는 것은 추억을 남길 뿐만 아니라 여성 농부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찍는 사진은 어색하지만 회원들의 격려로 활짝 미소 지어 봅니다. 중요농 회원이 하나로 단합된 시간이 되었는데요. 집에서 있으면 일만 하고 이럴 텐데 전국의 우리 중년농 회원님들과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농업인이 되고 중년농이 된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한 농업인이 좋은 농산물을 만든다고 굳게 믿고 있는 중년 여성 농업인들. 집에서 안주인이 엄마가 많이 웃고 신바람 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신바람 날 것 같아요. 작은 가정이 사회잖아요. 사회가 나라잖아. 신바람 나는 농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년농 파이팅!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중요농 회원들. 중년 여성 농업인이 만들어갈 농업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뭐 같아 보이세요? 어떤 모습이세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여신이 되어 보자고. 네. 여신 컨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신이라면 여유롭게 꿈꾸고 신바람 나게 사는 여자. 중년 여성들이 농업 농촌 현장에서 신바람 나고 신나게 사는 모습. 그래서 농업 농촌이 신바람 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의 활동입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게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365일 근무 중 24시간 근무 중으로 살면서 매월 일정 금액에 몇십만 원의 적금을 넣어놨던 것도 다 털어넣어야 되고 자식들 장래를 위해서 저희 노후를 위해서 준비됐던 것도 다 털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털어놓고 온실을 마무리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또 은행에 대출도 내어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 신랑은 저희 농장에 오면 사람들한테 하는 말, 우리 땅 엄청 커서 빚도 엄청 많아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게 빚을 내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또 정책 자금을 받아서 저리의 이자를 쓸 수 있었는데 저희는 새내기 기농인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들어갔더라면 훨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하자 해가 시작해서 체계적이지 않고 준비 없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행정적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일반 담보대출로 대출을 내니까 고금리 이자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을 해보자고 생각을 하면서 농식품부에 뭐 고위 공무원이 오면 정책을 좀 바꿔보려고 뛰어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드려보고 정책 자금을 못 받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들을 위해서 좀 더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제안도 하고 그러려고 많이 다니면서 벤처농업대학 가갖고도 차관님 오셨을 때 울면서 정말 울면서 말씀도 드리고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손을 꼭 잡고 이현주 대표님 꼭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 숨이 막혀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정말 안정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난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어. 왜냐하면 준비 없이 왔기 때문에 너무 생각 외로 가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설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랬는데 그 대표님이 정말 숨이 막혀서 가슴이 떨려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저한테 해결을 하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농업 분야에는 정책 자금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한이 있는데 이자만 내는 그 거치 기간에는 그나마 그렇게 살아왔는데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니까 원금 상환을 할 수가 없대요. 네. 원금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라. 도저히 이자도 지금 못 갚아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한번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하지 못했는데 내가 뛰어다니면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무조건 꼭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그러면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많다는 거라. 아 진짜요? 그럼 누가 많은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 정책도 건의해 보려고 하면 사람이 좀 모여야 된다.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 이 사람 저 사람 한번 모아보세요 했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한 우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여성농업인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농업인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짐작 안 가세요? 아, 네. 정답은 49대 51.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는 곳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농협중앙회에 대의원이 292명인데요. 그중에 여성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어이없게도 1. 딱 한 명입니다. 0.34%에 불과하대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성 농업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성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남성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들의 임금 격차 70년대에 비해 더 벌어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더 벌어졌다고.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모든 산업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더 많이 벌어졌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여성 농업인들의 노동 임금은 75년도는 남성이 71%였습니다. 40년이 지난 2015년 그보다 훨씬 떨어졌나 66%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66.2%가 농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든 면에 있어서 경영주도 대표도 남성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 여성농업인들은 작년까지는 경영주 외였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동 경영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고 고생을 했지만 공동 경영주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금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런 여성 농업인들을 좀 더 대변하고자 힘든 그 현실의 농촌의 여성 농업인들의 지위를 좀 올려주고 싶어서 우리 이렇게 이러한 자리도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제가 오히려 농사를 오래 짓지 않았는데도 20년, 30년 했는 사람들
들을 놔두고 제가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을 맡게 된 거는 제가 도시의 소비자였으면서 생산자로 돌아오다 보니까 오랜 농업에 젖어 있던 그런 사람들과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 농업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멋진데 훌륭한데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같이 모아서 하나하나 힘이 모으면 훨씬 커질 텐데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모였는 그 밴드가 2017년 2월 달에 2월 8일 날 개설을 했고 3월 7일 날 드디어 그것도 한 달 만에 영남지부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경상남북도 모아서. 그러면 여성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갈 문화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조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업에 들어와서 그 모든 이 훌륭한 제품이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이 제품은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라는 그러한 얘기가 없어서 참 그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농업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먹거리들이 저희 집으로 얻어오기도 하고 배송이 되어 오기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가 다 먹었는데 어느 순간 선별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가 아는지 그래 이 사람 거는 먹어도 돼. 이건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누가 선물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해주는지 알고 어떻게 만들어지다라는 거 알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많이 표현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 농업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습니까? 와, 맞습니다. 저는 제조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조업을 하면서 공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등한 관계, 공평한 관계의 하나의 또 공정을 말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제조 과정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입히고 알려준다라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산 단계별 공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정농업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공정농업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도 공평한 관계가 될 것이며 요즘 세대와 세대도 참 많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 간에도 공정하자. 그리고 지역도 참 많은 이렇게 공평하지 않는 관계. 그러면서 저희가 또 중년 여성이니까 어머니들이잖아요. 어머니로서 따뜻한 그 마음으로 세대 간 안정을 잡아주고 지역 간 안정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문화운동으로 펼쳐보자라고 중년 여성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갈 문화는 공정농업을 문화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제조업했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공정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그게 이제 공정농업을 해보자라는 건데 공정농업을 문화로 만들어 가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여성 농업인들도 공정농업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기 학생은 공정농업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어머니도 그러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들이 엄마 그럼 포럼을 한번 열어요 이러는 거예요. 맞다. 대학 교수도 초대하고 전문가도 초대하고 해서 우리가 포럼을 중년 여성 농업인들이 공정농업을 문화로 간다. 공정농업을 이렇게 나가야 돼라는 걸 포럼을 한번 열어보자 하고 2월 8일 날 밴드 개설하고 3월 7일 날 영남지부 창립 총회하고 4월 19일 날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포럼을 열면 어디서 열어야 제일 빛날까요? 농업인들은 여성 농업인들 1년 회비를 얼마 내자 해도 그 정도로 또 여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회비 금방 생기는 단체가 회비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저희 농장에서 해요. 오히려 비용이 없어서 농장에서 한다라기보다 생산지에서 그런 걸 하는데 저는 더 목적을 뒀었어요. 그래서 농수산대학교 총장님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초대해가지고 주제 발표하게 하고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포럼을 열고 한 200~300명 정도 오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농업분야의 원로들이 제가 그렇게 이제 여성 농업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니까 그래
이제는 될 것 같아. 뭔가 만들어낼 것 같아. 왜냐? 여성 농업인이니. 엄마니까. 대한민국 아줌마, 엄마의 힘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참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포럼을 하고 또 5월 19일 날 공정농업에 대해서 세미나를 경북도청에서 하고 드디어 6월 27일 전국 단위의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산꼭대기에 위치한 이현주 회장의 농장.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이현주 회장 역시 발걸음이 바쁩니다. 오늘 농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팜 파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열리는 행사의 이름은 소포팜. SNS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데요. 팜파티에 참가하는 주인공들은 바로 중요농 회원들과 소비자들입니다. 중요농 회원들이 본격적인 파티 준비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명찰을 받는 사람들. 한번 만나갖고 헤어지면 잘 모를 텐데 닉네임을 보고 또 SNS에서도 만나면 훨씬 더 친근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모두 다 닉네임을 달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자들이 기억에 남을지 고민한 끝에 찾은 이현주 회장만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중요농 회원들이 양손 가득 직접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소비자들이 많이 여기 오신다기에 소비자들께 나눠드리려고 왔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한자리에 모두가 모이는 소포팜은 생산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소포팜 파티를 통해 좋은 제품을 접한 소비자는 이후 단골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생산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때 내 눈으로 생산품을 살펴보는 이현주 회장. 먹어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가구가 없으면 먹기가 곤란하잖아. 들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티백은 없어요? 늘 제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제품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소비자였잖아요. 생산자들하는 이제 파프리카 재배에서 하는 차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가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생산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늘 짚어주는 이현주 회장. 들어보면은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되돌아보게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맛있는 식사를 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점심시간. 중요농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수확한 지 몇 시간도 채 안 된 농산물로 만든 식사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요. 팜파티는 농업인들에게 농산물을 홍보하는 장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즐겁고 신선한 추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포팜. 70평생 살면서 이런 자리가 처음이에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같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데다. 강연을 통해 소비자에게 생소한 공정농업을 알리는 것도 빼먹지 않는데요. 중요농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일도 중요농 활동의 하나라고 합니다. 기회가 많이 있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이 좋다라는 걸 알 거고 농업, 농촌이 소중한 걸 알아갈 수 있게끔. 중요농의 활동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 발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생각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야, 역시 이현주니까 돼. 왜냐하면 농업이 오래 절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발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수산대학교 총장님 하신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초대해가지고 주제 발표하게 하고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포럼을 열고 한 200~300명 정도 오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농업 분야의 원로들이 제가 그렇게 이제 여성 농업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니까 그래 이제는 될 것 같아. 뭔가 만들어낼 것 같아. 왜냐? 여성 농업인이니 엄마니까. 대한민국 아줌마 엄마의 힘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참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포럼을 하고 또 5월 19일 날 공정농업에 대해서 세미나를 경북도청에서 하고 드디어 6월 27일 전국 단위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정농업 아주 생소하시죠? 네. 공정무역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당연히 생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년 여성 농업인들이 처음으로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정농업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정농업에는 공정생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공정생산은 이야기가 있는 농산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농산물 GAP다 뭐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생산 후에 관리 시스템이라면 저희는 중년 여성 농업인들은 그야말로 자식아이에 먹이기 위해서 재배하고 키우고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인데 그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산되고 누가 만드는지를 안다라면 훨씬 신뢰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네, 분명 이건 유기농 농산물 인정받은 것입니다. 유기농 귤칩. 이 귤칩이 어떻게 생산되었는 여기 생산자의 정보가 다 있습니다. 이 생산자 정보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이 분의 블로그나 검색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어떤 땅에서 언제 파종을 하고 이거는 나무니까 그러하지만 어떤 종자를 썼고 토종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산을 했고 방제를 하게 되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안다라면 훨씬 신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 이모나 고모가 생산했다라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서 내 자식이나 내 가족한테 먹인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위한 공정 생산의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공정 소비라는 분과를 두고 공정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더 가치 있게 파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 분야에는 소비자 교육이 참 많이 흔해져가 있는데 농업은 일부 농협이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소비자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지에서 소비자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일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 일기장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일기를 썼는 걸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나에게 새로운 이모가 생겼다. 이모가 직접 만든 농산물로 밥을 해주셨다. 엄청 맛있게 많이 먹었다. 우리 농민들이 직접 기른 재료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도 알려주셨다. 다음 방학에 또 놀러 오라고 노란색 피망도 주셨다. 우리나라 농부 이모들이 키운 예쁜 농산물들을 많이 먹어야겠다. 이게 바로 공정 소비입니다. 이 친구는 벌써 어떻게 이 농산물의 가치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추억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없을 때 먹었던 음식에 대한 추억이 지금도 너무 강하시죠? 네.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희 어머니는 행사가 있거나 뭔 일이 있으면 맛있는 거 놔두고 호박 붓고미, 누런 호박 그 끓여 갖고 붓고미에 막 걔가 배 채우게 해주셨어요. 맛도 없는데 어릴 때 그거 먹으면 맛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최고의 건강식이고 웰빙식이고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들이
추억의 음식이 되는 거고 추억의 음식이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찾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농업 농촌에 와서 경험을 하게 된다라면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가족이 대가족이어가지고 방학만 하면 이모집도 가고 고모집도 가고 했는데 요즘은 이모 고모가 없어지는 그러한 세대라고 보면 그리고 또 다 도시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년 여성들이 농촌에 있으면서 그네들의 이모도 되어주고 고모도 되어주고 다들 주거 문화가 아파트인데 거기서 된장도 못 담는데 된장도 담아줄 수 있는 진정 엄마가 되어주고 그런 활동을 한다라면 여러분 되게 고맙겠죠. 우리가 농촌에 농업 농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친정 엄마도 되어주고요, 이모도 되어주고 또 아이들한테 고모도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국의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해 주고 또 그런 여성 농업인들을 만나면 응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멋있죠? 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향교입니다. 합천군 향교. 저희가 활동을 공정 생산과 공정 소비, 공정 여행이라는 분과를 두고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정 여행은 요즘 공정 여행가들이 전국에 많이 활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연홍에서 하는 공정 여행은 조금 그분들하고 다르게 이제 주 핵심은 똑같아요.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 농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내 농장에 내 농산물만 소개하고 알려줄 것이 아니라 내 지역에 있는 숨어있는 문화와 역사를 발굴해서 알려준다라면 저 경남 합천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에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이제 공정여행이라는 말을 쓰고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내 농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합천 야로는요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합천 야로 양포는 전국에서 제일 단단하고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합천 개인사 가야산에서 부는 골바람이 엄청 세서 일기가 기후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천 흑돼지가 전국에 제가 많이 다니는데 전국의 어느 흑돼지보다 최고 맛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만약에 저희 농장에 와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저 가야산 여신이 마트에 갔는데 야로 양파가 있고 다른 데 양파가 있다라면 어느 거 집어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건에 대한 홍보도 내 지역에 나는 특산물도 소개를 하지만 이거와 같이 이 향교는 보통 향교하면 그 군에 어디에 있습니까? 군 중심지, 군청이 있는 곳. 네, 그렇죠. 합천 향교는 합천군의 소재지 아니고 야로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1893년도인가 수해가 홍수가 대나가 군청하고 그때는 군이 아니고 현이었겠죠. 현하고 향교가 야로로 옮겨왔는데 군청은 4년 후에 돌아가는데 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시대적인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향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은? 공부하는 곳 선비들이 또 사대부 집안에 갓쓰고 그런 분들의 남성분들의 어떤 그러한 공간인데 그 옆에 보면 조그만한 사당이 하나 있어요. 사당이 이제 정씨 부인의 사당인데요. 향교 옆에다가 정씨 부인의 사당이 있다라는 것도 의아스럽잖아요. 설명을 들어봤더니 임진왜란 때 그분이 향교의 재산을 목숨을 바쳤어. 안고 우물 속에 숨어가지고 목숨을 바쳐 지켜내는 것이랍니다. 그 시대에도 여성들의 역할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분의 뜻을 또 기리기 위해서 옆에다 사당을 만들어 놓고요. 향교에 재래의식이 있을 때 술을 올리는데 절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양반들한테 절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겠죠.
이런 얘기를 옛날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농촌으로 여행을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아 합천 야로에는 가면 양파가 좋대, 돼지고기가 맛있대,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도 있어. 향교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대. 라고 할 때 합천 야로에 와서 가야산 별빛 농장만 알아가고 보는 게 아니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특산물도 알아간다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합천 야로에는 보면 참 좋은 곳이 많아요. 혹시 왕따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왕따나무 왜 왕따나무일까요? 네. 네, 왕따나무는 들판 가운데 큰 너티나무, 들에서 일을 할 때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심어놨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같이 홍보할 수 있다라면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될 거고, 또 그렇게 왔어. 합천 야로에 돼지국밥이 정말 유명한데 먹어보면 그 어린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 손 잡고 와서 그 음식을 먹어보면 흑돼지로 만든 돼지국밥이 맛있거든요. 나중에 성장해서 음식에 대한 추억을 또 하나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자고 저희는 공정여행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년 여성 농업인들이 공정생산과 공정소비, 공정여행을 통해 공정농업을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공정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와, 감사합니다. 제 얘기가 재미있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와, 너무 유익했습니다. 덕분에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생겨서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첫 번째, 처음부터 큰 규모로 농사를 지으셨는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준비와 시설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 네,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건가요? 요즘 우리나라 농업은 재배 기술이라든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프리카 농장을 준비할 때는 2010년도에는 수출 연중 평균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원이 보장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규모화로 가고 기업형으로 갔어. 조금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시설 스마트팜에는 할 수 있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규모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규모를 크게 가져갔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더 멋있으신데요. 네. 혹시 모두 유기농과 그 무농약 생산품이세요? 아, 파프리카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토양에서 재배할 때만 가능한 얘기고요. 저희는 파프리카는 배지 재배라고 해가지고 코코넛 껍질로 되는 성형틀을 만드는 거기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유기농, 무농약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농약들이 맹독성이었으면 요즘은 저독성입니다. 그래서 농약 잔류 성분도 오래 가지 않고요. 저희도 때로는 화학 방제를 합니다. 지금은 천적 재배를 하는데 천적과 해충과 익충이 같이 공존하도록 해두고 있는데 만약에 화학 방제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설 투자가 농사를 한번 짓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가는데 질병이 충이 들어와서 망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화학 방제를 해야 되는데 화학 방제를 하면 정확하게 제일 긴 게 일주일짜리 농약 잔류 성분이 그리고 3일 하루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방제 약이고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를테면 3일짜리를 쳤으면 3일 방제하고 나서 3일 후에 4일째 되는 날 수확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농약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유기농은 최고 좋죠. 네.
공정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소재하는 지역은 합천군인데 합천군에서는 거꾸로 가는 시간 여행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문화 관광가나 이런 데 알아보시면 농업 농촌에 와서 농촌을 체험해보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볼 수 있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각 시군에 전국에 있는 어디 곳이든지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또 저희 중년농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많은 도시에서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의 반은 농촌에서 농업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중년 여성 농업인들과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노년 여성 농업인이라 해야 되겠죠. 저는 중년 여성 농업인들과 함께 신나게 한번 놀아볼 생각입니다. 혼자 하면 놀이가 되고 함께 하면 문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년 여성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을 얼마나 멋있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우리 중년 여성 농업인들이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리려고 합니다. 농업이 미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